그는 단지 보호금을 받으러 들어왔다. 하지만 나올 때는 자신이 대한민국 블랙옵스의 유령을 공격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습하고 분주한 항구 도시 부산. 삶은 언제나 쉼없이 흘러간다. 조용한 골목길, 생선 가게와 양복점 사이에 자리한 작은 평화의 공간, 서연스 뷰티 스팟. 이곳은 일상의 친절로 가득 찬 안식처다. 따뜻한 보리차 향기가 공기를 채우고 가위의 부드러운 치익 소리가 귓가를 감싼다. 모든 것이 서연이 단순한 동네 미용사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그녀의 미소는 자연스럽고 손길은 부드럽고 안정적이며 가장 큰 걱정은 나이 드신 고객들을 위해 완벽한 애쉬 브라운 색상을 찾는 것이다. 하지만 이 모든 디테일은 완벽하게 설계된 환상일 뿐이다. 그녀의 자세는 단순한 우아함이 아니다. 수십 년간의 정예 군사 훈련의 산물이다. 그녀의 냉정함은 단순한 인내가 아니다. 극한 상황에서도 복잡한 전술 계산을 수행하도록 훈련된 정신의 흔적이다. 평범한 흰 앞치마와 부드러운 목소리 아래 숨겨진 것은 전설적인 UDT 707 특임대에서 준장 계급을 지냈던 여군의 철의 심장이다. 근접 전투, 전문 신문, 고고도 침투까지 완벽히 수행하는 전문가. 그녀는 은퇴한 것이 아니라 깊은 잠복 속으로 들어가 DMZ의 차가운 바람 대신 자신만의 아늑한 살롱으로 삶을 옮겼다. 그러나 그녀가 지켜온 평화는 연약하다. 어느 늦은 오후, 그 평화는 박민호라는 잔혹하고 거만한 지역 조직 폭력배의 등장으로 산산조각난다. 두 명의 동료 건달이 그를 뒤따른다. 민호는 미용실에서 머리카락을 자르려 온 것이 아니다. 미지급 수수료금라는 명목으로 공포를 조장하고 돈을 갈취하기 위해 왔다. 그는 서연의 작은 체구와 조용한 태도를 보고 쉽게 이길 수 있는 상대라 판단한다. 문을 발로 차 열고 요구를 고함치며 의자를 내던진다. 스스로는 연약한 민간인을 코너에 몰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는 치명적인 판단 착오를 범했다. 그는 단지 머리를 자르는 여성을 위협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사실 그는 순식간에 자신의 안전한 공간을 완벽한 1인 전투 구역으로 바꿀 수 있는 전개 전사 위에 서 있었다. 살롱에서 여성을 공격했을 때 그는 그녀가 전 UD7 7907 특임대 준장이자 전개 전사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 순간 그의 악몽이 시작된다. 도시에서 가장 부드러운 손이 나라에서 가장 위험한 무기로 변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질까?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만약 이번이 우리 채널의 첫 방문이라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이 이야기를 계속 살리고 한국 군사 이야기를 더 강렬하게 전달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만약 이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누고 군사 드라마를 좋아하는 친구에게 공유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그럼 시작합니다. 리세연의 미용실에는 언제나 펌약과 갓 내린 허브차 향이 달콤하게 섞여 퍼졌다. 부산의 조용한 골목길 한켠, 햇빛이 부드럽게 내리쬐는 작은 안식처, 서연스 뷰티 스팟이라는 낡은 송을씨 간판 아래 이곳은 단순한 미용실이 아니라 동네 단골들을 위한 작은 선격이었다. 허리가 약간 굽었지만 밝은 기운을 지닌 노년 여성들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보리차 잔을 앞에 두고 수다를 떨고 리세연은 재빠른 손놀림과 잔잔한 미소로 은빛 머리카락을 우아한 웨이브로 변신시켰다. 그녀의 움직임은 여유롭고 우아하며 부드러운 목소리는 가위질 치익 소리와 함께 편안한 리듬을 만들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30대 후반의 차분한 우아함과 따뜻한 지성을 지닌 그녀는 성공한 사랑받는 미용실 주인 그 자체였다. 어둡고 윤기 나는 머리는 깔끔하게 묶인 실용적 번빵으로 정리되어 있었고 흰 앞치마는 잔머리 날림 자국이 있더라도 항상 깔끔하게 유지되어 있었다. 10대 후반의 활기찬 초의 할머니가 동그란 안경을 조정하며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살폈다.
아, 세연 씨, 늘 저를 20살 젊게 만들어 주시네요. 이 펌 완벽해요. 정말 완벽해. 그녀는 다정하게 리세연의 손을 토닥였다. 리세연은 낮고 맑은 웃음을 터뜨렸다. 아름다우세요, 최할머니. 새 색상도 정말 잘 어울리시네요. 그녀는 노인의 어깨 위로 흩어진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쓸어내며 정확하고 절제된 손길을 보여주었다. 미용실 안은 편안한 리듬으로 가득 찼다. 헤어드라이어의 부드러운 윙윙거림, 도자기 컵의 잔잔한 쨍그랑 소리, 친구들의 낮은 수다 소리, 걱정은 녹아 사라지고 고요와 공동체 의식만 남았다. 바깥에는 늦은 오후 햇살이 좁은 골목길에 긴 그림자를 드리웠다. 부드러운 바람에 멀리 항구의 갈매기 울음소리가 섞여 들어왔다. 실내는 세상과 격리된 듯 평화로웠다. 리세연이 김 할머니의 머리를 커트 준비하며 가르마를 나누던 순간 그 평화는 잔혹하게 깨졌다. 미용실 문, 평소라면 정중한 종소리와 함께 열리던 문이 거세게 발로 차이며 벽에 부딪혀 요란한 소리를 냈다. 순간 초의 할머니는 깜짝 놀라 찻잔을 거의 떨어뜨릴 뻔했고, 김 할머니는 눈을 크게 뜨며 경악했다. 넓게 열린 문틈으로 새 인물이 그림자처럼 나타났다. 중앙에는 머리를 뒤로 넘긴 채 잔혹한 미소를 짓고 있는 건장한 남자, 공기를 순간적으로 짓누르는 위협적인 아우라를 풍겼다. 그는 바로 박민호 부산 거친 골목에서 공포로 이름이 떠도는 악명 높은 조직폭력배였다. 그의 두 조수, 젊고 날렵한 체구는 마치 용수철처럼 긴장된 모습으로 뒤에 서서 아담한 미용실을 무례하게 훑어보았다. 자자자. 박민호의 목소리는 자갈 같은 조롱으로 가득했다. 방 안의 갑작스러운 정적이 그의 목소리를 증폭시켰다. 그는 안으로 성큼 들어섰다. 비싼 가죽 구두는 폴리슈트 바닥 위에서 살짝 삐걱거렸다. 달콤한 미용실 향은 곧 값싼 담배 연기와 은근히 금속 냄새로 덮였다. 그는 방을 훑으며 공포에 질린 노년 여성들에게 시선을 머물더니 결국 리세연을 정조준했다. 포식자 같은 미소가 그의 입술에 번졌다. 그래, 이게 유명한 서연스 뷰티 스팟이군. 꽤 아늑하네. 리세연은 손에 들린 빗을 천천히 내렸다. 표정은 여전히 읽을 수 없는 침착의 가면을 쓰고 있었고, 갑자기 등골을 스치는 차가운 긴장감만이 숨겨져 있었다. 눈빛 속의 따뜻함은 사라지고, 대신 미세하지만 단단하게 굳은 결의가 나타났다. 그녀는 박민호의 시선을 똑바로 바라보며 자세는 똑바로, 어깨는 편안하지만 늘 긴장한 상태를 유지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안정적이었다. 두려움의 기미는 전혀 없었다. 박민호는 비웃음을 흘렸다. 도와달라고? 아, 오히려 도움이 필요한 건 당신이겠군. 리세연 씨. 그는 미용실 안으로 성큼 들어서며 일부러 라벤더 장식 화분을 팔꿈치로 쳐서 쓰러뜨렸다. 흙과 보랏빛 꽃이 피 바닥에 흩어졌다. 조수 중 하나가 킥킥 웃었다. 우리 보스 대구파 김 사장님이 인사 전하라고 하네요. 여기 재개발 프로젝트 관련 미지급 수수료가 있답니다. 보호비라고나 할까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며 말 속에 무언의 위협을 실었다. 그리고 당신 연락받기 좀 힘들었다고 들었습니다. 노년 여성들은 의자에 움츠러들며 창백해졌다. 최애 할머니는 가슴을 움켜쥐고 얕게 숨을 쉬었다. 공기는 무겁고 숨 막혔다. 박민호는 리세연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서며 사적인 공간을 침범했다. 그의 어둡고 평평한 눈동자가 그녀의 눈을 꿰뚫으며 겁먹은 흔적을 찾았다.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오만함만 더 커졌다. 모른 척하는 건 아니겠지? 그가 비스듬히 몸을 숙이며 목소리를 위험한 속삭임처럼 낮췄다. 모두가 자기 몫을 내지. 특히 좋은 자리에 자리 잡은 미용실 주인은 말이지. 그는 방 안을 넓게 가리키며 손을 휘둘렀다.
머리 제품 진열대 바로 옆을 스쳤다. 귀여운 내 공간 조금 재단장해줄까 하는데 그는 항복 신호 간청을 기다리며 잠시 멈췄다. 리세연의 시선은 흔들림 없었다. 스타일링 의자 위에 가볍게 얹은 손은 그대로였다. 그녀는 깨진 라벤더 화분을 보고 다시 박민호를 바라보았다. 눈에는 두려움이 없었다. 오직 깊고 불안한 고요함만이 있었다. 그는 쉽게 위협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사자의 굴 속으로 들어선 것이었다. 미용실 안의 정적은 콘크리트 덩어리보다 무거웠다. 박민호는 리세연을 바라보며 입꼬리를 비틀었다. 그의 세상에서 정적이 의미하는 것은 두 가지뿐, 절대적인 공포 아니면 계산된 저항. 노년의 단골들이 떨고 있는 모습을 보자 그는 확신했다. 이번에는 절대적인 공포였다. 그는 키 작고 단정한 여자를 봤다. 두 조수의 위압과 자신의 피로 물든 명성을 앞세워 쉽게 겁먹을 대상이라 판단했다. 그녀의 침착함을 사슴처럼 얼어붙은 모습으로 오해했다. 이미 승리는 그의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만 아직 몰랐을 뿐. 아니요, 모른 척하는 게 아닙니다. 리세연의 목소리가 긴장 속을 뚫고 나왔다. 여전히 완벽하게 평정된 톤이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지만 강철이 압력을 받아 진동하는 듯한 비정상적 울림이 느껴졌다. 그녀의 어두운 지적인 눈은 그의 얼굴이 아니라 목에서 약간 튀어나온 혈관을 주시했다. 과거 훈련에서 몸에 새긴 습관이었다. 즉시 치명적인 약점을 계산하고 있었다. UDT-CL 훈련, 근접전 CQC, 드릴 4알파. 약점을 식별하고 활용하라. 희미하게 거의 보이지 않는 기억이 그녀를 스쳤다. 동해의 짠 바닷바람, 머리 위 헬리콥터 로터의 규칙적인 윙윙 소리, 패딩된 늑골에 날아든 동료의 주먹. 하지만 그것들은 순식간에 억제된 유령이었다. 이제 그녀는 단지 온화한 미용실 주인 세연이었다. 재개발 프로젝트는 합법적입니다, 민호 씨. 그녀는 상대를 자극하지 않는 친근한 높임말을 사용하며 말을 이었다. 그의 분노를 자극할 뿐이었다. 모든 허가는 제출되어 있습니다. 건물주는 세금도 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논의할 수수료는 없습니다. 박민호는 머리를 한 번 쓸어 넘기며 비웃었다. 법적이라? 우리는 서류가 아니라 현실을 말하는 거다. 현실에서는 일이 벌어지지. 사고, 화재, 깨진 창문, 기부를 하지 않으면 말이지. 그는 가슴을 내밀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자신의 육체적 크기를 억압적 무기로 활용하려 했다. 리세연의 침착함은 방패였지만 그 아래에서는 고도로 정교한 기계의 톱니바퀴가 돌아가고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공포가 아닌 전술적 평가를 위해 방 안을 스쳤다. 장애물, 쓰러진 라벤더 화분, 무기, 초의 할머니가 쥔 무거운 도자기 컵, 허리에 차인 날카롭고 전문적인 커트 가위, 탈출 경로 엄폐, 견고한 오크 카운터, 튼튼한 샴푸 의자. 훈련은 적대적 환경 평가를 3초 안에 끝내는 것을 가르쳤다. 표적 3명, 총기 없음, 둔기 가능성 2개의 야구 방망이, 납파이프, 아마 은닉. 그녀가 가장 신경 쓰는 것은 자신이 아니었다. 최 할머니와 김 할머니, 그녀의 고객이자 친구였다. 이 미용실은 그녀가 대한민국 군대의 고위험 세계에서 빠져나와 한 땀 한 땀 쌓아 올린 평화로운 안식처였다. 즐거운 수다와 꽃 향기 속에 이루어진 이 작은 일상은 그녀가 모든 것을 걸고 지켜온 삶이었다. 이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그녀의 성격을 더럽히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었다. 돈 문제가 아니었다. 주권의 문제였다. 707 특수임무부대 SMU. 격언. 임무는 협상 불가. 자산 보호는 최우선. 분노가 끓기 시작했다. 뜨겁고 무모한 분노가 아닌 깊고 차가운 집중, 사냥감이 공격 준비를 마쳤을 때의 집중. 스타일링 의자에 대고 있던 손가락 관절이 잠시 하얗게 질렸다가 그녀는 의식적으로 힘을 풀었다.
진정한 전문가는 긴장의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다. 박민호는 그 짧은 강렬한 섬광을 완전히 오해했다. 뭐? 이제 겁먹었군. 그는 웃는 조수에게 말했다. 다시 그녀에게 다가가며 값싼 향수 냄새를 풍겼다. 보라, 아가씨. 네가 마음에 들어 예쁘기도 하고 그냥 수표 한 장 써주면 다 잊어버릴 수 있어. 가게 닫는 것보단 낫지 않겠나? 그는 두툼하고 소시지 같은 손가락으로 그녀의 뺨을 툭 치려 했다. 그 작은 제스처가 마지막 모욕이었다. 리세연은 움찔하지 않았다. 머리를 밀리미터 단위로 살짝 기울였다. 그녀의 엘리트 훈련이 발현되는 유일한 신호였다. 접촉 지점을 예상하고 손목을 부러뜨릴 방어 블록 및 테이크다운 준비 완료. 하지만 움직이지 않았다. 아직은 타이밍이 아니었다. 그에게 모든 책임을 지게 해야 했다. 증인들을 위해서. 방역 대신 그녀는 머리를 부드럽게 뒤로 빼며 접촉을 피했다. 움직임이 너무 유연하고 미묘해서 박민호는 그냥 놓친 줄로 생각했다. 그는 흐뭇하게 킥킥 웃었다. 완강하네? 좋아, 기다리자. 그는 부하들에게 쿠션 벤치에 퍼져 노년 여성들을 사실상 갇히게 만들라고 지시했다. 두 조수는 능글맞게 미소 지으며 자리 잡고 공간 장악을 외치듯 몸으로 표현했다. 폭력배들의 존재가 원래 깨끗했던 공기를 유독한 구름으로 만들었다. 그들은 그녀의 신경이 무너지길 기다리고 돈을 기다리고 있었다. 리세연은 이제 자신의 삶을 인질로 삼은 이 남자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숨은 느리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깊었다. 거의 10년간 쓸 필요 없던 사박자 전투 호흡을 다시 사용하고 있었다. 심박수는 전투용 날카로운 침착으로 떨어지고 있었다. 박민호는 극적으로 하품하며 휴대폰을 꺼냈다. 시간 때우려고 이 예쁜 화병 하나 일찍 가져갈까? 그는 카운터 위에 무거운 골동품 도자기 화병을 집으려 했다. 그녀는 평화로운 해결과 즉각적인 위험 사이에 갇혔다. 그는 그녀가 쌓아올린 모든 것을 부수려 한다. 이제 질문은 싸울 것인가가 아니라 언제, 어떻게 그간 쌓인 치명적 기술을 펼칠 것인가였다. 그들은 그녀가 그저 겁먹은 사업가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들이 기다린 여성은 그들의 몸을 부수고 조직원들에게 피로 쓴 메시지를 전달할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계산하고 있었다. 박민호가 귀중한 골동품 화병을 움켜쥐는 순간 리세연의 침착함은 순간적으로 깨졌다. 하지만 공포가 아닌 냉정이었다. 그녀의 눈빛은 완전히 평평해졌고 한국어로 두 단어를 날카롭고 거친 톤으로 내뱉었다. 공기를 가르는 칼날 같은 소리. 이것은 미용실 주인이 아닌 냉혹한 특수작전 세계의 언어였다. 타일 바닥에 두 단어가 울려 퍼졌다. 접근 금지. 그것은 간청도, 경고도, 일반적인 도전도 아니었다. 냉정하고 절대적인 명령이었다. 정확한 리듬과 감정 없는 톤으로 발음되어 즉각적이고 폭력적인 집행이 뒤따름을 암시했다. 전술 장비를 착용하고 중무기를 든 자만을 위한 제한구역 명령이었다. 박민호는 도자기 화병 위에 손가락을 떨며 멈춰 섰다. 그는 눈을 깜빡였다. 처음의 충격은 혼란스러운 당혹감으로 바뀌고 이어 작은 미용실을 가득 채우는 둔탁하고 젖은 웃음으로 폭발했다. 접근 금지. 그는 부하들에게 몸을 돌리며 고함쳤다. 이미 킥킥 웃고 있는 그들에게. 이게 뭐야? 경찰 차단선이냐? 예쁜 주인장이 과장 좀 하네. 그녀의 진지한 표정이 우스꽝스럽게 느껴졌다. 들어보라, 아가씨. 너는 머리를 자르는 사람이지 착륙지대를 청소하는 사람이 아니야. 빌어라. 보통 그게 더 효과적이지. 하지만 평범한 세계의 주문은 세연에게 돌이킬 수 없이 깨졌다. 전화는 완벽했다. 이제 그녀는 단순한 미용실 주인이 아니었다. 전역한 장군, 깊은 은신 속의 777 특수임무부대 출신. 그녀의 방어선은 이미 침범당했다. 그녀는 느리고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다. 계산된 정확도로 폐를 채우며 민호가 카운터에 기대며 가짜 웃음으로 떨자 그의 젊은 조수 중 한 명이
보스의 조롱에 용기를 얻어 사태를 키우기로 결정했다. 그는 비어있는 스타일링 의자로 성큼 다가가 악의적인 힘으로 밀쳐 넘어뜨리며 큰 금속성 소음을 냈다. 그 소리는 충격적이었다. 폭력적인 침입이었다. 최 할머니는 얼굴을 가린 채 흐느꼈고 김 할머니는 작고 공포에 찬 신음을 내었다. 그들의 고통스러운 모습은 세연의 마음속 차가운 확신을 굳혔다. 그녀는 단순히 자신의 재산을 지키는 것이 아니었다. 위협을 무력화할 것이다. 세연의 몸은 분노가 뇌를 통과하기도 전에 반응했다. 그것은 UDT SEAL 훈련으로 새겨진 근육 기억이었다. 그녀는 서두르지 않았다. 손은 유연하게 움직이며 허리에 차인 맞춤형 커트 가위를 홀스터에서 집어 흰 앞치마 소매 안으로 숨겼다. 차가운 강철이 팔뚝과 맞닿으며 사라졌다. 움직임은 너무 빠르고 숙련되어 보는 사람에게는 단순히 소매를 정리한 것처럼 보였다. 그 다음 그녀의 자세가 바뀌었다. 몸무게가 균형 잡힌 50-50에서 중심을 낮춘 60-40으로 이동했다. 왼발은 한 인치 뒤로 슬라이드, 무릎은 이완, 엉덩이 살짝 회전. 순간적이면서 거의 눈에 띄지 않는 전투 준비 자세, 폭발 또는 방어 준비 완료. 눈은 부드럽고 빠르게 움직였다. 민호주 위협, 조수 1 근거리 위협, 파괴적, 조수 2 주변 위협, 출구 경계. 각도, 속도, 궤적을 계산하며 방 안의 운동 가능성을 분석했다. 당신들 충분히 보여주었네요. 세연의 목소리는 이제 평평하고 감정이 전혀 실리지 않은 톤이었다. 어떤 비명보다 더 무서운 냉혹한 현실이었다. 제 고객들에게 불안을 주고 계십니다. 지금 나가시길 권합니다. 조수 일은 권력을 즐기며 또 다른 가벼운 의자를 방 한쪽으로 걷어차 벽에 튕기게 했다. 안 그러면 뭐, 예쁜 아가씨? 머리 잘라주겠다? 그는 위협적인 걸음으로 다가왔다. 박민호는 그녀의 정적 속수문 힘을 느끼고 불안감이 새우며 들었지만 자존심은 지배를 요구했다. 그는 골동품 화병을 끌어당기며 웃었다. 그 접근 금지가 중국제 도자기에도 통할지 보자고. 세연은 다시 머리를 기울였다. 시선은 가장 가까운 갱스터. 조수 일에 고정됐다. 이제 단 1.5m 거리, 적대적이고 부주의한 표정. 그는 그녀가 허용한 최종 거리선을 넘었다. 이제 킬존, 아니었다. 머릿속은 가능성의 장부였다. 경동맥 압박, 팔꿈치 블록 후, 복부, 무릎, 혹은 단순하고 잔인한 다리 스윕. 하지만 살상 옵션은 버렸다. 아직은 아니다. 필요한 것은 속도와 극적 효과, 피는 필요 없었다. 빠르고 결정적인 행동으로 시스템을 충격 주도해 살인 혐의는 피해야 했다. 긴장은 피아노 줄처럼 팽팽하게 늘어졌다. 공기는 희박했다. 노년의 고객들은 움직일 수도 숨쉴 수도 없이 얼어붙은 채 아름다운 주인과 거친 갱스터가 단 몇 인치 차이로 맞서 있는 스탠드오프를 지켜보았다. 조수일은 그녀를 밀어 권위를 과시하려 했다. 그는 그녀가 오크 카운터와 자신의 거대한 체격 사이에 갇혀 있다고 생각했다. 뒤에는 두 명의 강력한 동료, 위협이 통하고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다음 움직임을 계산했다. 적대적이던 조수 1이 손을 들어 우위를 과시하려 했다. 그는 전직 군 출신이 코너에 몰렸다고 믿었다. 그러나 세연은 이미 치명적인 계획을 완성해 두고 갱스터가 서툰 치명적 실수를 저지를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갱스터의 무거운 손이 그녀의 어깨를 향해 내리꽂히는 순간 세연이 움직였다. 절박한 반응이 아니라 군사 훈련장의 얼음처럼 차가운 반복 속에서 완성된 행동이었다. 그녀는 억제된 운동 에너지가 순간 폭발하는 순간이었다. 첫 움직임은 눈부시도록 빠르면서도 완전히 유연했다. 그녀는 단순히 공격을 막지 않았다. 그 힘의 흐름을 전환시켰다. 왼팔 전완을 위로 옆으로 뻗어 갱스터의 손목과 충돌하지 않고
팔꿈치를 잡아 균형을 무너뜨렸다. 동시에 오른발은 완벽하고 거의 소리 없는 순식간의 교차 스텝으로 이동, 몸을 그의 개인 공간 안으로 무게 중심 아래로 밀어 넣었다. 조수일은 움찔하거나 애원할 줄 알았지만 순간 땅이 사라지는 느낌을 받았다. 핵심에서 비롯된 회전력으로 세연은 입본 서이 나게, 입본 서이 나게, 한 팔 어깨 던지기 전을 완벽히 구사했다. 200파운드 근육 덩어리는 죽은 무게가 되어 그녀의 어깨 위로 날아갔다. 그는 단순히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발사된 것처럼 던져졌다. 쾅! 그는 전문 헤어 염색약이 진열된 알루미늄 선반에 부딪혔고 선반은 충격에 부서졌다. 선명한 가루와 부서진 플라스틱이 의식을 잃은 남자 위로 쏟아졌다. 귀청이 터질 듯한 소음이 놀란 미용실 전체를 뒤흔들었다. 손이 움직인 순간부터 착지까지 1.5초도 차에 걸리지 않았다. 바로 몇 피트 앞에 서 있던 박민호는 갑작스러운 폭력적 물리 현상에 얼어붙었다. 눈을 크게 뜨고 평평하게 쓰러진 부하와 방금 그 기술을 수행한 작은 여성을 번갈아 바라봤다. 그는 전투를 알았다. 이건 거리 싸움이 아니다. 훈련된 전문적인 잔혹함이었다. 본능적으로 그는 골동품 도자기 화병을 움켜쥐었다. 임시 무기나 방패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러나 그 1초의 방심이 세연에게 충분했다. 충돌의 메아리가 완전히 사라지기도 전에 그녀는 민호에게 다가갔다. 정면 돌진이 아니었다. 던지기의 반동을 이용해 회전 에너지를 활용, 움직임은 낮고 빠르며 은밀했다. 타깃 2. 박민호 그녀의 오른손은 얼굴이나 가슴을 겨냥하지 않았다. 손목 안쪽을 정확히 타격했다. 요골 신경 번들의 표면 가까운 지점, 뼈를 부수려는 것이 아닌 즉각적이고 손을 일시적으로 마비시키는 신경 충격을 주기 위한 압력점 공격이었다. 민호는 본능적으로 고통의 포효를 내질렀다. 이전의 우렁찬 웃음과는 전혀 다른 날카롭고 거친 소리였다. 오른손 전체가 즉시 경련하며 힘을 잃었다. 무겁던 도자기 화병은 갑작스러운 마비로 손가락에서 떨어졌고 카운터 가장자리를 맞고 조각조각 산산조각이 되어 바닥에 흩어졌다. 값비싼 유물의 폭발음은 심리적 클라이맥스였다. 선은 이미 사라졌다. 타깃세. 조수 이문을 지키던 세 번째 갱스터가 마침내 당황한 행동을 시작했다. 녹슨 듯한 파이프를 재킷에서 꺼내 돌진했다. 두꺼운 부츠가 타일을 쾅쾅 긁으며 그러나 세연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민호의 허둥대는 마비된 팔을 피하며 낮게 숙이고 회전하며 발판을 잡았다. 복잡한 발차기가 아니라 낮고 안정적인 스윕 동작, 어깨를 카운터에 붙여 안정성을 확보했다. 훈련으로 단련된 발끝이 정확히 조수2의 발목을 잡았다. 단순한 발차기가 아니라 완벽한 타이밍에 움직이지 않는 트립 와이어였다. 조수의 관성은 그대로 작용했다. 그는 앞으로 날아가며 파이프는 손에서 튕겨나갔다. 바닥에 거칠게 부딪히며 최소한의 의식으로 쓰러졌다. 그의 머리는 최 할머니 의자 받침대에 부딪혔다. 잠시 혼수 상태, 완전히 패배했다. 작은 미용실은 다시 조용해졌다. 그러나 이번 침묵은 순수한 경외와 공포였다. 이화세연은 폐허의 중심에 서 있었다. 화려한 염색 가루, 부서진 도자기, 넘어져 있는 의자들, 숨을 가쁘게 쉬지 않았다. 움직임 동안 약간 풀린 머리카락이 얼굴을 감쌌고 표정은 냉정하고 집중되어 있었다. 부드러운 미용실 주인의 가면은 완전히 사라졌고 엘리트 특수 임무부대 장교의 냉정하고 통제된 얼굴이 나타났다. 박민호는 마비된 오른손을 붙잡고 그녀를 바라봤다. 그는 예쁜 민간인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집행자를 보고 있었다. 속도, 정확성, 효율성, 가장 잔혹한 비밀 군사 부대에서만 나오는 기술. 모든 허세는 사라지고 본능적인 공포만 남았다. 그는 싸우지 않았다. 부서진 부하를 돌아보지도 않았다.
뒤로 기어가며 미끄러운 잔해 위에서 신발이 미끄러졌다. 문으로 달려나가 그림자는 늦은 오후 햇살에 삼켜졌다. 세연은 천천히 통제된 시선으로 그를 지켜본 후 소매에서 가위를 꺼내 칼날을 확인하고 홀스터에 다시 넣었다. 그녀는 넓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는 두 노년 고객을 향해 몸을 돌렸다. 순간 공격의 공포와 방어의 현실 사이에서 긴장이 감돌았다. 김할머니, 세연이 부드럽게 말했다. 목소리는 이제 평소처럼 차분했지만 약간 깊어진 톤. 펌약이 준비되었습니다. 헹궈 드릴게요. 전 장군은 자신의 전장을 청소하고 있었다. 눈부신 전문 무술의 섬광 속에서 부드러운 미용실 주인 이세연은 박민호의 두 거대한 부하를 무력화시키고 악명 높은 갱스터를 공포 속에 도망치게 했다. 유리 조각과 놀라움으로 가득 찬 침묵만이 남았다. 갑작스러운 박민호의 퇴장은 그가 가져온 혼란보다 오히려 더 큰 공백을 남겼다. 남은 긴장은 사라지지 않았다. 대신 무겁고 침묵적인 경외로 굳어졌다. 공기는 엎질러진 염색 가루 냄새와 부정할 수 없는 차가운 승리감으로 가득했다. 이세연은 또 한 번 천천히 의도적인 숨을 들이쉬고 내쉬었다. 한숨이 아니라 아드레날린의 마지막 배출이었다. 전 장군은 사라지고 다정하고 전문적인 미용실 주인이 돌아왔다. 그녀는 쓰러진 의자 사이를 지나며 스타일링 의자 사이를 오가던 그대로의 우아함을 유지했다. 가장 먼저 신경 쓴 것은 고객이었다. 그녀는 침묵 속에 아직 의자에 얼어있는 김 할머니에게 다가갔다. 어깨에 타월을 걸친 채였다. 김 할머니, 세연이 부드럽게 말했다. 목소리는 이제 완벽히 따뜻하고 안정적이었다. 폭력 후에 주는 위로의 안심약 같았다. 펌약이 잘 자리 잡았습니다. 헹궈 드릴게요. 과도한 시술은 좋지 않으니요. 폐허 속에서 일상적 요청을 강조하는 그 자연스러움이야말로 긴장을 깨는 순간이었다. 김 할머니는 한 번, 두 번 눈을 깜빡이며 약하게 끄덕였다. 눈에는 두려움이 아닌 깊은 충격과 감사의 눈물이 고였다. 세연은 조심스럽게 샴푸대까지 안내하며 움직임은 부드럽고 전문적이었다. 따뜻한 물이 김 할머니의 머리를 적시며 화학약품과 남은 공포를 씻어낼 때 세연은 회복의 과정을 시작했다. 한편 그녀의 시선은 남은 두 문제로 향했다. 의식을 잃은 부하들,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 불필요한 소음, 서류, 그리고 자신이 구축한 연약한 민간 생활을 위협할 질문들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대신 그녀는 보관 캐비닛에서 두꺼운 플라스틱 테이프를 꺼내 임상적 효율로 두 신음하는 갱스터의 손목과 발목을 빠르고 단단히 묶었다. 묶음은 정밀했다. 도망치지 못할 정도로 단단하지만 영구적인 손상은 없게 느슨했다. 이 모든 과정은 여전히 떨고 있는 최 할머니에게 케라틴 트리트먼트의 장점을 설명하며 진행되었다. 구조를 잡아줍니다, 최 할머니. 규율과 비슷하죠. 세연이 중얼거리며 무거운 골동품 화병 조각을 쓰레받기에 담았다. 노년의 여성들은 침묵 속 정의의 목격자가 되어 지켜봤다. 김 할머니의 머리가 다듬어지고 스타일링이 끝났을 때 그녀는 거울 속 자신의 머리뿐만 아니라 자신을 보호한 여성을 바라보았다. 손을 뻗어 세연의 손을 잡고 단단히 쥐었다. 말은 필요하지 않았다. 오후가 저물며 메인 살롱은 완전히 정리되었다. 넘어진 의자는 제자리에 놓였고 염색 가루는 청소되었으며 깨진 유리도 사라졌다. 오직 부서진 문과 출구 근처에 가지런히 누운 두 묶인 남자만이 이곳에서 벌어진 폭력을 상기시켰다. 세연은 뒷문을 열고 두 명의 묶인 남자를 좁은 골목으로 끌고 나가 쓰레기통에 기대어 두었다. 그들은 곧 깨어날 것이고 긴 걸음과 의사의 진료라는 메시지를 침묵 속에 받을 것이었다. 단 한마디도 당국에 전달하지 않고 사건은 끝났지만 인식에는 깊은 변화가 남았다. 세연의 조용한 평판은 은밀하게 전설로 성장했다.
이웃들은 이제 단순히 친절하고 능숙한 미용사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보호자를 본다. 침착함은 겸손이 아닌 치명적 통제력의 표시였다. 용기, 기술, 지능이 협박과 폭력을 압도했다. 부산의 하늘 아래 해가 지며 미용실은 따뜻한 주황빛으로 물들었다. 세연은 오펜 표지를 클로즈드로 돌렸다. 문을 잠그면서 그녀는 대형 흑색 세단이 느리게 가게 앞을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고위 조직 보스가 선호하는 차량이었다. 차량의 틴트된 조수석 창문이 단 한 치 열렸다. 운전자는 보이지 않았지만 검열의 무게를 느낄 수 있었다. 이건 박민호가 아니다. 이건 더 큰 것,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악이었다. 박민호는 단지 거리의 개였고 이 차는 사육사의 차였다. 운전자는 이미 들었을 것이다. 대구파 조직은 굴욕을 용서하지 않는다. 그들은 단순히 잊지 않는다. 세연은 익숙한 차가운 경계심을 느꼈다. 그녀가 지키고자 싸운 조용한 삶이 이제 끝날지도 모른다는 예감이었다. 평화는 깨졌고 새로운 더 큰 위협이 이미 UDT 797 장군 뒤에 앞치마를 시험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는 유리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다. 차분하고 침착하며 준비된 모습. 미용실에서의 전투는 끝났지만 그녀의 평화를 위한 전쟁은 이제 시작이었다. 만약 당신이 이세연이라면, 더 큰 조직이 다음에 찾아온다면 단순히 전투 기술만 믿고 맞서겠는가? 아니면 전략적 지능으로 위협을 사전에 제거하겠는가? 그들은 더 강한 병력을 보낼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장군은 이미 그들의 움직임을 예상하고 있었다. 다음 전장은 더 이상 미용실이 아니다. 그들은 곧 자신들의 본부에서 그 전투를 마주하게 될 것이다.